페이지 204페이지.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물의 자동 이온화 and pH. 뭐 새로운 내용이네. 얘들아, 물의 분자식이 어떻게 되니? 얘 H2O지.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게 뭔 말이냐면, 물을 가만히 냅둬도 자동적으로 뭐 된다는 얘기야? 이온화된대. 그러니까 물이 이온화된다는 얘기가 물이 뭘로 이온화된다는 뜻이겠니? 이런 얘기예요. 모식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 물을 준비했다고 쳐. 여기 안에 물이 있어.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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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무수히 많은 물 분자들이 쫙 있어. 알겠죠? 근데 이 H2O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H2O는 분자 모형 하나가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물 분자지. 결합각은 몇 도라고? 기억하고 있지? 네. 몇 도? 104.5도. 이게 물 분자란 말이야.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 물 분자에서 여기가 떨어져 나간대. 알겠지? 그러면 H2O가 뭘로 뭐가 떨어져 나간다고? H 하나가 떨어져 나간대. 이런 일이 벌어진대. 그러면 H2O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남아있는 놈은 OH가 남아있겠지. 떨어져 나간 놈은 H가 떨어져 나가는데 얘가 양성자로 그냥 떨어져 나가. H 플라로. 그러면 남아있는 놈은 마이너스로 음이온으로 남아있겠지. 이 과정을 뭐라 그래? 자동 이온화라고. 물이 이온화됐다는 뜻이야. OH 마이너스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 그러니? 이거를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수소 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과정을 우리는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히 적은 양이긴 하지만 준비한 물 분자들 중에서 일부의 물 분자가 H 플라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 떨어져 나간 이 H 플라는 홀로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얘가 여기에 붙어. 다른 물 분자에 붙어. 아시겠어요? 우리가 물을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요? O, H, H,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까지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1인, 1인. 이거였단 말이야. 얘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놈이 이거였겠지. 그리고 원래 물 분자에서 얘가 원래 있는 물 분자에서 와서 달라붙는다고 쳐요. 근데 얘는 전자가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어디에 붙어? 여기에 붙는 거야. 비공유 전자 쌍인데 여기에 그냥 공유 결합으로 H 플라가 여기 와서 그냥 붙어버려. 이것도 그러면 무슨 전자쌍이라고 표현해요? 공유 전자쌍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유 전자쌍은 너의 전자 하나, 나의 전자 하나를 공동 소유하자. 이게 공유 전자쌍이지. 근데 이 경우는 공동 소유가 된 건 맞는데 네가 준 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그냥 야 이쪽으로 와 그냥 여기 붙어 이렇게 한 거잖아. 공유 결합은 맞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있던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되는 경우를 이걸 배위 결합이라고 표현해요. 뭐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배위 결합이라는 단어가 문제에서 혹시라도 나온다면 배위 결합이란 뜻이 공유 결합이란 뜻이에요. 공유 결합의 일종이고 대신 너 하나 나 하나 해서 공동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남아 돌고 있던 비공유 전자쌍을 그냥 공유 결합하자라고 만든 게 배위 결합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분리가 된 수소 이온이 얘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 분자에 붙어가지고 이런 형태의 이온이 돼. 얘 이온은 그러면 H3O라고 하고 플러스 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어요? 얘 이온의 이름은 뭐라고 명명해요?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말을 짓는다. 얘 이온의 이름이 하이드로늄 이온이야. 알겠지? 그런데 H3O 플러스 이 하이드로늄 이온은 그냥 뭐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H 플라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나와서 붙었기 때문에. 알겠니? 통상적으로 그냥 하이드로늄 이온이 3개가 있다. H 플러스 3개가 있다.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물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H2O가 결국은 자동이온화가 될 수 있다. 물 분자에서 뭐와 뭘로?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걸 자동이온화라고 얘기를 한다. 이때 수소이온은 궁극적으로는 얘가 결론적으로 수소이온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물 분자에 붙어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이온으로 되는 놈이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 존재하던 이온이 여기서 떨어져 나서 다른 OH하고 붙어서 다시 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이게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온화가 되는 물 분자가 있고 반대로 이온이었던 놈이 물 분자로 돌아오는 놈이 있겠지. 그치?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런 반응을 우리는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걸. 안 배웠나? 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반응, 역반응이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걸 가역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걸 자동이온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pH라고 하는 걸 오늘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pH, 먼성을 나타내는 게 pH야.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를 나타내는 게 pH란 말이야. 우리가 순수한 물은 무슨 성이라고 얘기를 해? 증류수 순수한 물은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뭐야? 중성이란 말이야. 순수한 물은 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산성 용액이라고 할 때 산성 용액 속에 뭐가 존재할 때 산성이라고 얘기해요. 산성이란 용액 속에 H 플라가 남아돌 때를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염기성은 뭘 가지고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OH- 수산화이온이 남아돌 때를 염기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남아돈다라는 표현이 일단 적당한 표현인 것 같아요. H 플라가 있다가 아니라 남아돌 때. 누구에 비해서 남아돌 때? OH-와 비교해서 남아돌 때. 그러니까 H 플라가 조금이라도 OH-보다 많이 있으면 산성 용액이야. OH-가 H 플라보다 좀이라도 더 남아돌면 무슨 용액이야? 염계성 용액이야. 물에 자동이온화가 일어난대. 자동이온화가 물 분자 하나가 이온화가 되면 자동이온화식을 쓰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H2가 OH- 플러스 H 플라. 요게 자동이온화 과정식이 되겠지. 물론 얘가 이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H3O 플러스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이 과정이 물의 자동이온화, 이온화 반응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물 분자 하나가 이온화가 되면 OH- 하나, H 플라 하나 이렇게 1대1로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원래부터 순수한 물이었다고 쳐봐. 그래서 얘네들이 한 2개 정도가 자동이온화가 됐다고 쳐요. 이 2개가 이온화가 됐다고 쳐. 그러면 이 용액 안에 H 플라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한단 말이야. OH-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하겠지. 그래서 자동이온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물은 무슨 성이야? 중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말 자체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중성이란 H 플러스 이온이 없는 게 아니에요. OH-도 없는 게 아니지. 중성이란 뜻은 뭐예요? H 플러스 이온의 개수와 OH- 이온의 개수가 뭐한 상태? 같은 동류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중성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자동이온화 개념을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물 속에도 뭐는 있다는 얘기야. 아주 적은 양의 H 플러스 이온과 OH- 이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 비율이 몇 대 몇으로 존재한다? 1대1로 존재하는 게 순수한 물 상태, 중성 상태야. 아시겠어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얘네들이 이온화가 되는데 뽀개져서, 그러니까 물에서 H 플러스가 이제 뽀개져 나온다고 쳐요. 이온화가 되는데 어떤 환경에서 잘 뽀개져 나올까? 이 뽀개져 나오는 것도 화학 반응일 거 아니야. 결합이 끊어져가지고 어쨌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환경일 때 이 반응이 잘 일어나? 어? 일단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온도가 뭐 할 때야? 높을 때겠지. 그러면 준비한 이 물이 10도씨의 물이냐, 아니면 25도씨의 물이냐, 아니면 50도씨의 물이냐에 따라서 뽀개지는 물 분자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는 뜻이야. 물론 중성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자동 이온화는 더 뭐 된다? 더 잘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10도씨일 때는 준비한 물에서 10개의 물 분자가 뽀개진다고 쳐요. 25도씨의 물에서는 준비한 물에서 25개의 물 분자가 뽀개진다는 뜻이야. 이온화가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화되는 물 분자의 양도 어떻게 된다?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만약에 처음에 준비한 게 중성이었다면 중성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좀 전에 배웠던 뭘 집어넣을 거냐? 몰농도의 개념을 집어넣을 거야. 몰농도. 몰농도의 개념 다시 한번 상기시켜봐요. 몰농도란 용액 분의 뭐예요? 용질의 몰수지. 이게 몰농도였단 말이야. 여기서 용질은 뭐가 용질이 되겠니? 얘나 또는 얘가 용질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순수한 물일 때 대가로 치고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거 뭘 나타내는 거냐면 수소 이온의 몰농도를 나타내는 표시 방법이에요. 대가로 치는 게 수소 이온의 몰농도란 뜻입니다. 대가로 치고 OH 마이너스. 그러면 뭐예요? OH 마이너스 이온의 몰농도를 나타내는 값이란 뜻입니다. 물론 H 플러스로 이제 쓰질 않을 거고요. 얘나 뭐가 같다 그랬어? 하이드로늄 이온이 같은 놈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도 표기하지만 문제에서는, 대다수 문제에서는 H3O 플러스 이렇게 표기를 할 거란 말이야. 플러스가 밖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대가로 쳤다는 뜻 자체가 몰농도란 뜻이야. 몰농도. 알겠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페이지 204페이지 중간에 아니죠.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값이 있다. 물의 이온화 상수. 자, 봐. 뭔 말이냐? 이온화 상수. 이제부터 자동 이온화 상수. K 값이라고 하죠. KW라고 표시되는데 그냥 K라고 할게요. 자동 이온화 상수. 일단 암기. 이 값 자체 K 값은요, 자동 이온화에 대한 상수라고 되어 있어요. 상수라는 말 뜻은 뭔지 알지? 상수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값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자동 이온화에 대한 변하지 않는 값이다 라는 뜻인데 뭔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 안에서는 끊임없이 자동적으로 물이 뭐 된다고? 이온화가 된다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된다고. 근데 온도에 따라서 이온화되는 정도가 어떻다고? 다르다고. 아시겠죠? 느낌상으로 10도씨의 물일 때는 물 1리터 준비했을 때 1리터 속에서 물 분자 10개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뽀개진다고 치자. 25도일 때는 준비한 1리터 안에 물 분자 25개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뽀개진다고 쳐. 이렇게 뽀개지게 된다. 이때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결론 KW 대가로 곱하기 대가로 이 값을 이온화 상수라고 얘기를 한다.
무슨 말이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거 뭐예요? 근데 이 상수니까 이 값이 뭐하다는 얘기야?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이런 게 지금 이온화 상수에 대한 내용이거든. 근데 얘를 일단 해석을 하자. 이거 뭔 뜻이야? 대가로가 뭔 뜻이라 그랬니? 몰롱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문장으로 쓰면 이거예요. H3O 플러스 이온의 몰 농도 곱하기 OH 마이너스 이온의 몰 농도 값을 곱한 값은 항상 어떤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라는 게 자동 이온화 상수야. 알겠어요? 근데 그 이온화 상수는 누가 결정하느냐? 온도가 결정한다고. 온도에 따라서 이온화 상수가 달라져.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정 온도 하나 딱 찍을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온도가 한 25도 정도 된단 말이야. 25도씨일 때. 라는 조건에서 물의 온도가 25도라는 조건에서 KW 이온화 상수값은 얼마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외워! 이거는 외워야 되는 값이야. 25도라는 물의 온도 조건일 때 이온화 상수값은 얼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알겠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외워야 된다. 근데 이 값은 어떻게 계산된 값이라고? H3O 플러스 몰농도에다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를 곱해서 이 값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현재 준비한 물이 완벽하게 순수한 중성 상태의 물이라고 설정하자. 25도씨 중성 상태의 물이라면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야. 온도. 이 온도에 의해서 자동 이온화 상수는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뒤에 중성 상태라는 말이 붙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H 플러스의 몰농도하고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므로 이게 그 얘기므로 이 경우에 H3O 플러스의 몰농도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각각 얼마가 돼야 돼?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니까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얘 또한 얼마의 몰농도?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여야만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1은 95파. 아, 1은 숫자가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 안 쓰면 안 돼요. 안 써도 되긴 하지. 안 써도 10의 마이너스 7이 써도 상관없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다 이제 충분히 이해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 눈을 강조한 게 뭐니? 이 몰농도와 이 몰농도의 곱한 값은 25도라는 온도일 때는 이 값으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자. 내가 준비한 용액이 25도씨이긴 하지만 중성이 아니야. 만약에 산성 용액이면 어떨까? 내가 준비한 용액이 25도씨에 주방에서 얻은 식초 이러면 어떨까? 식초를 언급하는 이유는 식초가 무슨 성인지는 대충 알잖아. 산성이잖아, 산성. 그지? 그러면 식초 25도씨 식초를 만약에 준비했어. 그러면 그 식초 안에는 누구 이온의 몰농도가 더 우세해야 돼? H 플러스 이온의 몰농도가 당연히 우세하니까 산성이란 말이야. 근데 온도는 25도래. 그럼 뭐가 돼야 되느냐? 25도로 준비됐잖아? 이온화 상수는 뭐 해야 된다?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이온화 상수의 개념이야. 아무리 식초라고 하더라도 이온화 상수라고 하는 값은
뭐에 의해서만 이미 결정됐다? 온도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값이야. 그러면 식초일 때는 H3O 플러스 이온 몰농도 OH 마이너스 이온 농도 몰농도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 몰농도가 나와야 되는데 H3O 플러스의 이온 몰농도가 기본적으로 얘는 산성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몰농도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보다는 얘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내가 설정을 할게요. 얘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였다고 치자. 커진 거예요. 몇 배 커진 거야 이거에 비해서? 100배 커진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은 10의 2승배 커진 거잖아. 100배 커진 겁니다. 그러면 이 식초에 이렇게 된 준비한 식초에 OH 마이너스 몰농도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몰농도가 돼. 곱해서 이게 돼야 되거든. 이거는 온도에 의해서 이온화 상수는 뭐 돼 있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정해져 있다. 알겠어요? 이게 이온화 상수에 대한 내용이야. 다시 해서 정리, 최종 정리.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는 최종 정리. 자동 이온화 상수는 온도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다. 알겠죠? 통상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화 상수 K 값도 어떻게 된다? K 값도 커진다.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값은 알아둬야 된다. 외워야 된다. 25도씨일 때라는 조건에서 K 값은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용액의 액성이 산성이냐 또는 염기성이냐 관련이 있다 없다? 무관하다. 용액의 액성이 산성 용액이든 염기성 용액이든 간에 25도라면 수소이온의 몰농도하고 수산화이온의 몰농도의 곱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pH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 몰농도는 몰농도고 pH란 일단 H 뒤에 H라고 썼잖아. 뭐의 이온을 기준 잡겠다는 얘기야? 수소이온 또는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 이온을 기준 잡아서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 지수를 줄여서 pH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지수값이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pH는 수소이온 지수라는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pH는 식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 대괄호 쳤어요. 알겠지? 마이너스 로그 값을 취하고 수소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마이너스 상용 로그를 계산한 값을 pH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성 25도씨 중성물의 pH는 얼마니? 이거 계산할 수 있지. 25도씨일 때 중성 상태의 물은 H3O 플러스 이온 몰농도가 얼마라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였잖아. 그지? 얘를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pH는요 마이너스 로그에 가로 열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지? 나가서 얼마가 돼? 7. 그래서 중성 상태의 물의 pH는 얼마다? 7이다. pH가 7이다? 중성이란 뜻이야. 이해됐니?
그 다음에 아까 예제로 들었던 예를 들어서 수소 이온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농도였다고 가정을 하자.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일단. 25도씨라는 조건 하에서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이지. 10의 마이너스 7보다 이온의 수가 뭐하단 얘기야? 많다는 뜻이에요. 100배 많다는 뜻이에요. 제 산성입니다. 산성. 쟤의 pH를 계산해라 그러면 얘의 pH는 얼마겠니? 얘의 pH는 마이너스 로그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가 돼서 pH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그래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pH의 숫자가 작아진다는 뜻은요. 수소 이온의 수가 적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소 이온의 수는 뭐 한다는 뜻이야?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값 자체는 마이너스 로그를 계산해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졌다? 실제 값은 커졌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7에서 5로 pH 값이 숫자 2가 감소했잖아. 몰농도는 몇 배 증가했다는 얘기야? 100배 증가했다는 얘기야. 상용로그잖아. 10에. 그지? 10에 2승배 증가했다는 얘기야. 100배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pH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중성이고 pH는 7이 중성이고요. 아시겠죠? 0부터 14까지 존재를 하고요. pH 값이 7보다 숫자가 작을수록 뭔 성이 강해지는 거다? 산성이 강해지는 거다. 7보다 숫자가 커지면 무슨 성이 강해지는 거다? 염기성이 강해지는 거다.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 얘기가 지금 페이지 205페이지에 수용액의 액성과 pH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아, pH라고 하는 농도 지수는, 이온 지수는 H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값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OH를 기반으로 계산되는 값도 있겠니 없겠니? 있어요. 그건 뭐라 그럴까? POH라고 그랬나? 아시겠어요? POH. 계산식은 단위는 어때요? 마이너스 로그에 이걸 계산하는 게 POH 값이야. 알겠니? 그러면 중성 상태 25도씨 물의 POH 값은 얼마야? 7이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질문. 한번 정리해보자. pH 값과 POH 값이 있을 때 25도씨라고 하는 거 전제 조건 깔고요. pH가 1인 용액이 있다고 쳐요. 일단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열라 강한 산성이에요. 숫자가 7보다 작을수록 강한 산성이라고 그랬지. 엄청나게 강한 산성입니다. 얘는 그러면 실제로 H3O 플러스 몰농도는 실제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몇 몰농도란 얘기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1승 몰농도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주어지면 이놈의 pOH는 얼마일까? 13. 이놈의 pOH는 13이 되어야 됩니다. 이 용액의 pOH는. 왜냐면 pH가 1이라는 게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 마이너스 1승이란 뜻이고 이온화 상수 K 값은 25도 씻을 때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 얼마가 돼야 된다고? 10의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는데 이 값이 뭘로 정해지는 값이야? 얘에다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를 곱한 값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얘가 이미 정해짐으로써 OH 마이너스 몰농도는 얼마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3 몰농도야. 고로 얘의 pOH는 13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그러면
pH가 6인 놈이 있어. pH가 6인 놈이 있다고 쳐요. 그 용액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얘는 H3O 플러스 몰롱도는 얼마란 얘기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란 뜻이고, 얘로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지. OH 마이너스의 몰롱도는 얼마란 얘기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POH는 그래서 얼마다? 8이 되어야 된다. 이해됐니? 동호야, 이해되지? 네. 그러면 우리는 25도라는 것이 준비가 됐을 때, 아니, 하나만 더 하자. pH가 10인 용액이 있다고 치자. 당연히 얘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있어. 7보다 크니까 염기성이 되겠지. H3O 플러스의 몰롱도는 얼마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란 뜻이에요. 그지? 그러면 OH 마이너스의 몰롱도는 얼마란 뜻이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래서 POH 값은 얼마다?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지?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는 이 패턴으로 이유나 상수도 일정 값으로 정해지지만 또 뭐도 일정 값으로 정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 pH와 POH의 무슨 값이? 합이. 25도라면 얼마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14로 유지가 돼야 된다. 곱이 아니에요. pH와 POH는 더한 값이 14로 유지가 돼야 돼. 알겠지? 네. 대충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205페이지에 중간에 예제 하나가 있는데 예제가 보이시나요? 같이 보자. 205페이지 중간에 예제 25도씨 수산화나트륨 0.8g을 녹여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0ml를 만들었다. 여기다 쓸게. NaOH 몇 g을 녹였다고? 0.8g을 녹여서 NaOH 수용액 몇 ml를 만들었다? 200ml를 만들었대. 이게 문제지. 자, 이 수용액의 pH 값은 얼마인지를 계산해라. 조건은 25도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일단은 머릿속에 얘는 산성 용액이야, 염기성 용액이야? 있어. 염기성 용액이에요. 수산화 나트륨이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낼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돼. 일단 준비한 0.8g의 수산화 나트륨이 몇 몰인지를 계산한다. 쟤 몇 몰이야? 계물이. 네? 0.2몰이. 몰 질량이 40g/몰이라고 돼 있지. NaOH의 화학식량이 얼마라고 돼 있니? 40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화학식량이 40이래. 그러니까 1몰 있으면 40g 된다는 뜻이야. 왜 0.8g이면 몇 몰 준비했다는 얘기야? 0. 0.0. 0.8g 준비했는데 어떻게 0.5몰이야? 몇 몰 준비한 거야? 0.02. 0.02몰을 준비한 거야. 네. 이해 되셨죠? 문제 조건에서 얘 준비한 거 그래서 용액 몇 리터를 만들었다고? 200ml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 몰농도 계산할 수 있지. 그냥 준비한 거 집어넣어서 몰농도 계산하면 됩니다. 대신 이건 산성 용액이야, 염기성 용액이야? 염기성 용액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NaOH의 염기성 용액의 몰농도는요. 부피분의 몰수로 몰농도 계산하면 되겠지? 부피가 0.2리터. 준비한 몰이 0.02몰. 따라서 몰농도는 얼마다? 0.1 몰농도를 준비했다. 됐니? 이 몰농도 OH의 몰농도야, H의 몰농도야? 지금 준비한 거 OH 준비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 몰농도가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0.1이라는 얘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승 몰농도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따라서 pOH 값은 얼마야? pOH는 1, 예. pH는 13. 13. 지현 이해돼? 세진 이해됐니? 네.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게 문제였니? 아, pH를 구하라는 게 문제구나. 지금 구한 거는 OH에 대한 값을 구했잖아. 그래서 pOH가 얼마다? 마이너스 로그에서 1이 나온다. 그러면 pH는 얼마가 돼야 된다? 13이 돼야 된다. 구하라는 답은 13이다. 이해되셨어요? 자, 넘겨서 206페이지 보게 되면 수용액의 pH의 확인 몇 가지,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이미 배웠던 거이긴 한데, 우리가 용액 중에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을 확인하는 지시약들이 있잖아. 이건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산성, 염기성 용액의 지시약. 일단 뭘로 얘네들을 확인할 수 있니? 리트머스 종이? 좋아.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할 때는 산성 용액은 어떤 색 리트머스를 어떤 색으로 바꿔? 응? 빨강색 아니 파란색. 빨간색을 푸르게 바뀌어요? 아니 뭔가 빨강색으로 바꿔. 푸른색. 푸른색을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아니, 헷갈려요? 빨간색, 뭐야? 빨간색이 빨간색이 푸른색이야, 푸른색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외워. 헷갈리니까. 리트머스 종이는 많이 헷갈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염기성 용액은 리트머스 종이 무슨 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으로? 푸르게 바꾸는 게 염기성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BTB 용액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BTB 용액은 중성일 때 원래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지. 그런데 얘가 산성을 만나면 뭔 색으로 변해? 노란색으로 변해. 이거 확실히 알지? 염기성을 만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푸른색으로 변한다. 파란색으로 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산성에만 반응하는 지시약이 있지. 그게 누구였어? 메틸 오렌지 용액이야.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 용액은 원래 준비한 색 자체가 무슨 색이니? 오렌지색이에요. 주황색. 그런데 얘가 메틸 오렌지 용액은 산성하고만 반응을 합니다. 염기성하고 만나야 변화 없어요. 얘는 뭔 색으로 바꾼다? 산성하고 만나면 붉게 변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하고만 반응하는 놈이 또 있지. 누구야? 탈렌 용액. 그지? 얘 원래 무슨 색이야? 투명. 무색이야. 투명하다. 그런데 얘가 염기성 용액하고 만나면 뭔 색으로 변한다? 노란색. 붉게 변한다. 빨간색으로 확 변한다. 알겠어요? 얘네까지는 꼭 외우자. 가장 많이 나오는 지시약이니까. 그리고 206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물질의 pH, 그러니까 산성화도, 산성도를 이제 나타냈는데, 레몬, 강산이지? 강산 맞냐? 강산, 좀 산이 좀 세지? 그렇다고 강산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먹잖아. 우리가 먹어도 죽지 않을 정도면 강산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 어쨌든 레몬의 pH가 2, 탄산음료 pH 얼마? 3. 토마토도 산성이란 얘기래. 우유도 뭐래? 어쨌든 산성이래. 우유도 pH가 7보다 작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제빵소다. 제빵소다가 실제 명칭은 뭐니? 베이킹소다가 진짜 실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베이킹소다가 제빵소다지. 화학식명은 뭐예요? 베이킹소다. 연기.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 탄산수소 나트륨이 베이킹소다예요. 좋다.
어쨌든 걔가 염기성. 그 다음에 제산제. 속 쓰릴 때 먹는 약. 당연히 무슨 반응을 일으켜서 중화 반응이겠지. 그러니까 속 쓰리는 얘기는 이미 내 몸의 산성인데 중화 반응을 일으키려고 먹는 제산제는 무슨 성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염기성. 그래서 염기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수구 세정제. 강한 염기성이지. 어마어마하게 강한 염기성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산성 물질, 염기성 물질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06페이지 탐구 자료창 잠깐 봐요. 탐구 자료창은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관련된 문제 유형을 볼 거고, 내가 보란 얘기는 기구의 이름을 보란 뜻이에요. 길쭉하게 생겨서 손가락으로 막고 옮겨서 떼가지고 하는 얘 이름 뭐예요? 피펫이야, 피펫. 알겠지? 구조 자체는 큰 스포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스포이드는 뒤에 고무가 달려있어서 뽁뽁뽁 해가지고 옮기는 거잖아. 근데 피펫은 좀 더 그거보다 뭐야? 크기가 큰 거. 그리고 마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손가락으로 막아서 옮긴 다음에 떼가지고 내려오고. 이게 피펫입니다. 도구 이름 종종 물어봐요. 아시겠죠? 자, 207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우리 풀어보자. 자, 1번 같이 봅시다. 물의 자동 이온화와 수용액의 액성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물 분자끼리 OH-를 주고받아 자동 이온화한다. 맞아, 틀려요? OH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건 뭐예요? H 플러스예요. 2번 순수한 물에 H3O 플러스와 OH-의 대가로 몰 농도는 같다. 순수한 물이라는 얘기는 중성이란 뜻이지. 중성상 될 때 H3 플러스 몰 농도와 OH 마이너스 몰 농도는 같다. 어때요? 같죠? 얼마로 같아? 25도씨라면? 아니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야. 7이 아니라. 7인 것은 pH 값이 7인 거지.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입니다. 3번. 산성 용액에서 H3O 플러스는 OH 마이너스 몰 농도보다 크다. 어때요? 맞는 말이지. 지금 대가로 친 건 이건 몰 농도라고 있는 거예요. 몰 농도는 당연히 H 플러스가 더 커요. 근데 pH 값은 작아야 돼. 4번. 순수한 물에 염기를 넣으면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OH 마이너스 몰 농도보다 커진다. 염기를 넣으면 그 물은 염기성 용액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OH 마이너스 몰 농도가 커져야 되는 거지. 틀린 말이 된다. 문제 2번. 25도씨 0.01 몰 농도 염산 수용액의 H3O 플러스 몰 농도와 OH 마이너스 몰 농도를 각각 구하라. 단 25도씨의 물의 이온화 상수값은 1에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그러면 일단 얘 몰 농도를 1 곱하기 얼마로 표기하면 돼?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잖아. 그지? 이게 일단 얘의 값일 거예요. H3O 플러스의 몰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됐지? 그러면 OH 마이너스 몰 농도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농도. 뒤에 대문자 M 써주면 몰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니까 이렇게 되겠지. 인찬 이해됐니? 네. 쓰다 보니까 이게 지워졌는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예요. 되셨죠? 그럼 가야 된다고? 네. 나무 영상을 볼게요. 문제 3번. 25도씨 POH가 3인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그러면 POH가 3이라고 됐어. 바로 튀어나와야 되겠지. pH 값은 얼마야? 11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H3O 플러스의 몰 농도가 또 바로 나올 수가 있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 되겠네. 아, 그거 구하라는 게 문제네. 이게 답이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몰 농도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답이네.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림은 25도씨 0.01 몰농도 염산 수용액 20ml pH를 측정한 모습을 나타냈다. 자, 일단 얘부터 농도 표기를 지수 표시로 하게 되면 1 곱하기 얼마예요? 2승 몰농도지? 그러면 이걸로 pH 값은 바로 튀어나오지? 얼마예요? 2. 그럼 pH가 2면 pOH는 얼마겠니? pOH는 12가 될 거고, 그지? OH-의 몰농도는 얼마가 되겠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농도. 이렇게 돼야 되겠지? 1번의 답은 2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됐니? 네. 3번 위 문제의 염산 20ml에 중류수를 추가해서 200ml를 만들겠대. 그러면 물만 추가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전체 부피가 10ml에서 200ml로 부피가 몇 배 증가한 거야? 부피가 10배 증가했지.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은 변함이 없는데 부피가 10배 증가했어. 그러면 농도는 어떻게 될까? 10분의 1로 농도는 묽어지게 된다. 부피만 늘어났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좀 전에 pH의 농도가 얼마였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였단 말이야. 근데 전체 용액의 부피를 10배 증가시키면 농도는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농도는 H3O 플러스의 농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10분의 1로 농도가 줄어들어야 돼. 지금 이해됐니? 부피가 10배 늘어나는데 용질은 변함이 없잖아. 물만 추가해서 부피를 10배로 늘렸어. 부피를 늘리면 용액은 묽어지게 된단 말이야. 농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부피가 10배 늘어나면 농도는 10분의 1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얘의 pH는 얼마니? 3이 돼야 되겠죠? 문제 5번. 표는 25도씨 세 가지 물질 pH에 대한 자료다. 토마토 4.0, 우유 6.0, 사람의 혈액 7.4.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H3O 플러스의 몰농도는 우유가 토마토의 100배다. 이 몰농도는 pH 보면 되겠지. 우유가 토마토보다 커? 아니지. 숫자가 크면 몰농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작다는 뜻이지. 기억 틀렸고요. 니은. 우유는 H3O 플러스 몰농도가 OH 마이너스 몰농도보다 크다. 일단 우유는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산성이잖아. 그러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어쨌든 뭐 해야 돼? 커야 되겠지? 네. 니은 맞고요. 이건 사람의 혈액이 pOH는 6.6이 된다. 지금 25도라는 조건이 들어갔네. 그럼 pH와 pOH의 합은 얼마가 유지가 돼야 돼? 14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6.6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네. 네, 됐나요? 네.